오늘도 프리한 여자들의 OTT 프리토킹, OTT 터는 여자들의 자유수다. OTT 프리토킹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와이 이모입니다. OTT 드라마와 영화 그리고 사는 이야기에 대한 팟캐스트를 대책 없이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전원 출동했습니다. 우선 뚝딱이부터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저도 집에서 OTT를 즐겨보는 뚝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스미리? 네, 아침인데요, 지금. 예, 반갑습니다. 스밀입니다. 이게 어떤 텐션으로 해야 될지 되게 좀 네, 궁금하네요. 저를 아주, 네. 네네. 저를 아주 흐뭇하게 쳐다보신 우리 효불. 네, 안녕하세요. 효블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어떤 OTT들을 보고 계세요? 뚝딱이님? 저는 요새 애플 TV를 얼마 전에 빠찡코 때문에 시작하게 돼가지고 애플 TV에 있는 거를 좀 봤고요. 보통은 뭐 넷플릭스나 이런 데 있는 거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효불리는 어떤 OTT 요즘 보고 계신가요? 저도 넷플릭스는 이제 원래 다른 공유 아이디로 보고 있는 게 있었고, 지금 요번에 이제 팟캐스트 때문에 애플 TV를 하나 이제 구독을 켰어요. 그래서 그렇게 2개 보고 있습니다. 네네. 스미리도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넷플릭스만 보고 있습니다. 저의 질문은 OTT에, 네. 이렇게 어떤 OTT의 작품을 물어본 건데. 제가 이상하게 텄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나도 작품 생각했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가다 보니까 나도 나의 질문과 대답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뭐 요즘에 그 나의 해방일지나 네. 그다음에 뭐 우리들의 블루스 이런 거 보고 네. 있고, 네. 그다음에 왓챠도 저는 보고 있긴 하거든요. 왓챠에 있는 드라이브 마이 카를 보다가 말아가지고 제가 지금 그걸 봐야 되는데 그 되게 좋은 영화라고 해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주시면 우리가 앞으로 다룰 콘텐츠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런 대사를 하려고 했는데 네, 대답이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었지만 역시 넷플릭스가 대세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다룰 OTT 콘텐츠는 애플 TV 플러스의 더 모닝쇼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본의 아니게 더 모닝에 지금 오늘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다들 좀 잠을 설치신 얼굴인 것 같아서 저도 약간 잠을 설쳤고 아침에 방송하기가 쉽지는 않네요. 뭐 화장실도 좀 다녀와야 하고 여러 가지 분주했는데요. 저희 뭐 하던 대로 네, 좀 자유롭게 수다를 떨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애플 TV 플러스의 더 모닝쇼를 다루는데 애플사로부터는 아무런 협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방송 들으시고요. 애플 오늘 사장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팟캐스트 들어보시고 연락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주변에 애플 TV 플러스를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저도 많이 본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 수다를 막 떨고 싶은 거예요. 내가 본 드라마에 대해서. 근데 막 떨지를 못하는 거야. 다들 넷플릭스 많이 보셔가지고. 근데 오늘 이렇게 수다 떨 수 있는 기회가 된 게 너무 좋고요. 그래서 더 모닝쇼에 대해서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 모닝쇼는 2019년 11월부터 방영됐다고 하고요. 그때 시즌 1을 했고요. 시즌 2는 2021년 9월에 방영이 됐어요. 그래서 좀 저희 같이 신세대가 아닌 MZ세대가 아닌 사람들한테는 좀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제니퍼 애니스톤, 리즈 위더스푼, 그리고 스티브 커렐, 그리고 빌리 크루덥은 사실 제가 이름은 몰랐고 얼굴만 좀 익숙했던 배우였어요. 이런 분들이 나오고요. 그 밖에 또 쟁쟁한 분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나중에 좀 저희가 연기나 인물도 소개할 때 얘기하도록 하고요. 줄거리를 잠시 얘기하자면 더 모닝쇼라는 아침 TV 뉴스쇼의 진행자인 알렉스 그리고 미치 이렇게 두 분이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알렉스가 제니퍼 애니스톤이 연기를 했죠.
그리고 미치가 스티브 커렐인데, 예, 미치가 미투의 가해자로 지목이 됩니다. 그래서 하차를 하게 되고요. 그 더 무능쇼라는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하게 되고, 하차를 하면서 뭐 이렇게 하차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차되면 그냥 빨리 다른 사람 해서 진행하면 되지 않아? 근데 너무나 많은 그 방송의 정치적인 문제, 누구를 공동 진행자로 할 거냐, 이런 문제, 그 내부의 경쟁, 정치, 이런 것들이 많이 얽히고요. 그리고 미투 문제도, 저는 되게 진지하게 다루어진 드라마라서 주변에 많이 추천을 했어요. 이런 미투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하게 내가 입장 정리가 안 됐다라는 분들한테 좀, 제가 입장 정리가 안 됐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많이 추천을 했고, 되게 좋았던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인상적인 부분들은 어떤 거였는지, 그런 거 효불리부터. 일단 방금 씻고 나와가지고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커피를 일단 한 잔 마셨어요. 예. 일단 어떻게 봤냐면 되게 그런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겪을 법한 일들이 크게는 두 축인 것 같아요. 하나는 뭐 경쟁이라든지 이제 좀 뭐 사내 정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 축이 있고, 또 한 축은 좀 남녀 사이에 미묘한 감정과 직장 내의 어떤 좀 윤리적인 부분, 도덕성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한다. 이런 지점에서 좀 흥미롭게 봤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미투라고 이제 지목되는 가해자가 가지고 있는 입장, 또 이제 힘있고 또 지위가 높은 사람이 좀 어떻게 보면 말단 직원들을 힘없고 좀 말단 직원인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본인은 이제 연애를 했고, 상대들은 그 직장 생활을 잘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동기에서 좀 무력하게 상대의 어떤 요구를 좀 한편으로는 그냥 순순히 따르는, 내지는 한편으로는 좀 저항하지 못한 것들이 왜 그럴까? 어떻게 보면 그 상황에 놓이지 않았을 때 많이 생각이 드는 것들이 좀 강력하게 왜 저항하지 않을까? 자리를 왜 거부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좀 의문이 생길 수는 있는데, 그게 정말 그 입장이 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저 힘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말을 거스르거나 눈밖에 났을 때의 어떤 직장 생활의 두려움,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여준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의 이제 컨텐츠,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다루는 방식들은 좀 강력한 좀 뭐랄까 좀 지위를 더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남용해서 상대의 여성을 좀 강압적으로 몰아붙이는 구도가 많다면, 그 과정에서 이제 여성도 되게 강력하게 좀 저항하거나 뭐 고소하거나 뭐 징계를 요청하거나 이런 식의 흐름의 구도는 좀 여러 차례 방송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더 머니쇼 같은 경우는 그런 미묘한 흐름과 전개에 대해서 좀 잘 표현한, 연출한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그 가해자가 인정하지 못하잖아요. 네네. 그 부분도 좀 잘 다루어진 것 같다. 네네. 시즌2까지 혹시 보셨나요? 아니, 저 시즌 1. 수련료 5,000원만 드리겠습니다. 예. 시즌2 볼 시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생활에 몇 시간을 써야 되는 거야, 이 OTT를 위해서. 네, 근데 너무 네. 역시 효불리답게 역시 정리를 정말 잘 해주셨는데요. 그 뚝딱이 어떻게 네. 보셨는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일단 시즌2까지 봤고요. 네. 5,000원 더 주실 거죠? 네, 그럼요. 아깝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농담인 거 알죠? 네. 이제 온전히 드립니다. 걱정 마시고요. 네. 저는 일단
되게 좋아하는 소재, 이 방송국 내부 배경이나 아니면 이제 뭐 뉴스룸 같은 것도 옛날에 되게 재밌게 봤어가지고 되게 좋아하는 소재 드라마고 해서 이거를 이제 하와이모님께서 최복주님께서 추천해 주셔가지고 보게 됐어요. 네. 근데 보니까 그 처음에는 그냥 이제 틀어놓고 그냥 기본적인 정보는 이제 미투 사건에 대한 이야기구나 하고 이제 봤는데 보다 보니까 이게 방송국 내부를 이제 배경으로 미투 사건으로 촉발되는 이제 공동체 안의 다양한 모습 그리고 각자의 입장을 너무 생생하게 그려서 좀 그 미투 사건을 폭로까지 하는 드라마가 좀 많았었잖아요. 그리고 폭로로 좀 마무리가 되거나 폭로 이후에 어떤지 그걸 좀 보여주는 거를 제가 많이 보지는 못해가지고 폭로 이후에 어떤 그 내부 공동체 안의 모습 같은 게 되게 잘 그려진 것 같아서 그게 저는 되게 좀 재밌었어요. 재밌기도 네. 하고 또 그걸 보면서 또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제 주변을 돌아보는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 그리고 제일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여성들이 이제 아주 강력한 성취를 향한 욕망, 이거를 너무 잘 보여준 것 같아서, 이제 그게 굉장히 좀 재미있는 포인트였고, 그리고 이게 근데 스포일러, 저 이걸 하면서 좀 궁금한 게 스포일러를 어디까지 말해야 되나요? 다 말해도 상관없나요? 스포일러, 네, 괜찮죠. 뭐 저희 괜찮아요? 네네네. 괜찮을까요? 그럼 스포일러라고 지금 말하고 이 부분은 경고 사운드를 넣을게요. 편집하면서. 네네. 네, 그런 게 좀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알렉스랑 브래들리의 그 여성 연대, 그 둘이 처음에는 서로를 어떤 각자의 욕망 때문에 서로 같이 길을 걸었지만, 결국 마지막에 이제 시즌 1도 그렇고 시즌 2도 그렇고 둘이, 시즌 2에서는 브래들리가 보여주는 그 마지막에 어떤 그 모습, 그리고 시즌 1에서는 알렉스가 보여줬던 모습으로 되게 강력하게 좀 인상적으로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이제 시즌 1이랑 시즌 2에서 각각 이게 마지막 회차에 되게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보고 실제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몰입해가지고 너무 재밌게 봤고 좀 네, 그 인상적이었던 거를 혹시 제가 다 말해도 되나요, 지금? 네, 말씀하세요, 쌤.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네네. 그리고 또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엄마 알렉스의 모습도 되게 인상적으로 잘 맞아요, 그려진 맞아요. 것 같았어요. 이게 미투 사건을 한 축으로 그리고 있지만 여성들이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어떻게 자기를 희생하고 또 맞아. 가족 안에서 여성이 커리어를 쌓는다는 이유로 어떤 식으로 비난받거나 희생했다고 여겨지지 않는지 이런 것들까지를 되게 잘 보여줘서 저는 그 알렉스가 딸이랑 나중에 이제 기숙사에서 막 싸울 때 맞아. 쌍욕하면서 이 피자 내가 샀으니까 내 돈 샀으니까 먹지 말라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참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서 또 한 번 와 이거 진짜 멋있다. 거기에서 알렉스가 이제 폭발해서 너무나 사랑하는 딸이고 자기가 지키고 싶은 가족이지만 어쨌든 그 딸이 자기를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것에 알렉스 또한 마찬가지로 상처를 받는 존재고 또 그 상처받았던 거를 그 안에서 막 기숙사에서 딸한테 막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저는 그런 주장하는 모습도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고 저도요. 피자 버리는 거에 되게 희열을 많이 느꼈고 그 알렉스의 가족 이혼 그 별거 이 얘기가 또 같이 따라오는 것들이 좀 재밌었고 또 한 가지는 저 이 안에서 그 미치의 그 미투 말하자면 미치가 접근하는 대상들이 범죄의 대상으로 사용했던
인물들, 접근했던 인물들이 뭐 처음에 이제 백인 여성이 나오기도 하지만 나머지 두 명으로 극 중에 나왔던 인물들, 언급됐던 인물들은 둘 다 흑인 여성이었다는 게, 그리고 이 안에서 또 계속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를 또 보여주잖아요. 네. 그 내부에서 백인이 아닌 사람들이 자리 잡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들이 계속 기회를 어떻게 얻거나 잃는지 이거를 이제 계속 보여주는데, 그 대상들이 둘 다 흑인 여성이었고 그들이 또 그 안에서 백인 세계에서 백인 여성도 물론 살아남기 힘들지만 흑인 여성이면은 훨씬 더 취약한 구조에서 시작을 하고 또 그 안에서 또 자기 인정투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이 또 보여지는 것도 굉장히 좀 잘 엮여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저는 가장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생각하게 만들었던 건데, 그 매기가 책을 이제 계속 쓰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인터뷰를 하면서. 네, 여기서 네. 매기는 그 기자입니다. 요 네. 방송을 취재하는 기자, 네네. 뉴욕타임즈 기자. 뉴욕타임즈 기자.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책을 쓰는데 사실은 이게 이 알렉스의 캐릭터에 저는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던 게, 알렉스 또한 그 가장 미치랑 15년 동안 같이 일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뭐랄까 침묵의 방관자이자 어찌 보면 침묵하는 것만으로도 동조했던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런 자기의 어떤, 자기도 이 미치가 이렇게 되는데 괴물이 된데 일조했다는 죄책감, 근데 세상의 비난이 모두 방송국에, 근데 그녀도 마찬가지로 여성으로서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쩌면 좀 자기 욕망을 성취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 이제 인정되지 않고, 비난이 방송국 내부 시스템이 아니라 그 알렉스 개인한테 가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리즈 위더스푼이 이제 문제제기 그 인터뷰에서 하듯이 표지조차 그 책을 잘 팔기 위해서 표지도 알렉스가 이제 나오면서 포커스가 마치 알렉스 개인의 한 여성이 미치랑 같이 가족의 이제 뭐 일종의 뭐 바람 이런 관계를 즐기면서 결과적으로는 알렉스도 이거에 굉장히 강력한 조력자였다라고 말하는 것 같이 이제 매기의 이 책이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세상의 이제 비난도 알렉스가 그 미치의 장례식에서 발언한 그 영상, 시즌 2 얘기예요, 여러분. 네. 네, 시즌 2에 이제 했는데요. 네, 그걸 보면서 참 세상의 비난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좀, 글쎄요, 저도 미투 사건을 보면서 가해자가 당연히 원죄를 제공한 어떤 사람인데, 그 주변 인물 중에 이제 여성이 그 얼마나 좀 무결한 피해자인지를 자꾸 증명해야 되는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보여주고, 또 저도 좀 그걸 보면서도 좀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네, 뭐. 네네. 그 정도였습니다. 자체 입에 속으로 말씀하시는 줄? 되게 빨리 말씀하시네요. 네. 이렇게 또 은근 긴장돼가지고, 긴장되면 말이 빨라지더라고요. 또 천천히 말이. 네, 이게 순서를 스미를 먼저 할 걸 그랬나 이 생각이 드는데. 큰일 났네. 저는 아니 뭘 큰일 나. 네, 전 상처만 받을게요. 아니 저는 더 모닝쇼를 본 지 꽤 됐어요. 네. 쇼블이랑 뚝딱님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는데 너무 다 정리를 잘 하시고 준비하신 것처럼 얘기하셔서, 저는 본 지 좀 됐고, 사실 그 등장인물의 이름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좀 많이, 사라져가지고 어떤 얘기를 해야 되지? 좀 걱정이 되네요. 근데 이제 뚝딱님이 지금 얘기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맞아, 저런 얘기도 있었지 하면서 저도 청취자 모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 새록새록? 네, 좀 새록새록 나고 있고, 저는 되게 내용 자체보다 인상적이었던 게 그 리즈 위더스푼이라는 그 여성 배우, 여자 배우를 좀 새로 발견하는 그 시간이었어요. 그 작품 자체가 제가 좀
영화도 사실 많이 안 보고 사실 뭐 다른 미국 컨텐츠 많이 보지 않아서 더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저뿐만이 아니고 그 다른 그 우리나라의 사람들 거의 다 그럴 것 같긴 해요. 그 리즈 위더스푼에 대한 이미지라고 하면 그 세계적으로 흥행한 작품이 금발이 너무해부터 좀 이렇게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거기에 고정이 돼 있어요. 리즈 위더스푼. 근데 리즈 위더스푼 하면은 그 금발이 너무해 때의 모습이 좀 강하게 그 각인되어 있어가지고 이번에 그 기자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도 저는 좀 신선했거든요. 그리고 보통 기자도 아니고 그 극중 초반에는 브래들리가 그 뉴스 이슈가 있는 곳에 좀 막무가내로 좀 찾아가고 그러면서 세고 자기 욕망에 굉장히 돌진하는 기자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굉장히 삶이 피곤하고 네. 찌들어 있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그 멈추지 않는 어떤 여성 이렇게 나오는데 그 전에 제가 그 알고 있던 리즈 위더스푼의 모습은 그 금발이 너머에서 이제 패션을 원래 전공하다가 전 남친 따라서 이제 로스쿨을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보통의 로스쿨 학생들과 나의 모습은 달라. 이게 약간 관전 포인트였거든요. 영화에서는. 그래서 아름다운 금발 여성이 갖고 있는 어떤 편견이나 이제 여성을 대상화하는 걸 깨는 게 아니고 그것도 갖고 있으면서도 이런 면에서도 우리는 훌륭하고 이런 면에서도 훌륭해라는 거를 보여주는 역할이었는데 이제 거기서 과감이 아니겠지. 이제 본인은 다른 그 활동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저는 그걸 좀 건너뛰고 봤어서 멋이 굉장히 새로운 모습이었고 알고 보니까 제작자로도 참여했더라고요. 맞아요. 브래들리, 리즈 네네, 하고 위더스푼이랑 애니스톤. 제니퍼 애니스톤이 둘이 제작자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여성 배우 출신의 제작자가 만든 작품으로서 좀 더 모닝쇼가 갖고 있는 의미도 있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다른 얘기는 계속 이야기하면서 할까요? 저는 이 정도로. 연기 얘기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애니스톤이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처음에 초반에 밉살스러운 연기, 이게 근데 너무 밉살스럽게 연기를 잘하고 그러다가 또 이게 왜냐면 이 사람한테 캐릭터에 동화되면서 되게 또 왜 저렇게 하는지 알겠다라는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그거를 되게 잘 지켜가는 것 같더라고요. 뭐 다들 연기는 어떻게 보셨는지 효불 어때요? 일단 각자 이제 배우가 각자의 극중 이제 배역을 소화할 때 좀 이질감이 없었고 일단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제니퍼 애스톤은 그냥 실제로 진행을 하는 진행자처럼 것처럼 어떤 이제 무대 뒤편에서의 그 예민한 모습 그리고 실제 온에어가 됐을 때 나오는 되게 프로페셔널하고 그 뭐 임기응변 잘하고 어떤 토크의 진행과 흐름을 굉장히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앵커로서 다루는 주제에 대해서 표현하거나 뭐 대화를 이끌어가거나 때로는 자기의 본심을 되게 우아하게 상대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그 브래들리가 리즈 위더스푼이 화제의 인물로 게스트로 초대되어서 맞아요. 인터뷰를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그 대사도 되게 상황과 대사가 되게 와닿았던 게 제니퍼 애스톤이 원해서 이 사람을 초대한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냥 화제성 때문에 어떤 국장이나 이제 방송국의 입장으로 이제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인터뷰를 하는 그 상황에 못마땅하면서도 같은 여자를 굉장히 이제 경계하고 뭔가 젊고 유능하고 화제성 있는 인물에 대해서 대놓고 뭔가 이제 핀잔을 주지는 못하지만 이 상황에서 우회적으로 너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관종 아니야? 맞아요. 이런 관종 식의 아니야? 부분을
우아하게 해서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연기나 소화가 그걸 사실 알렉스 역을 한 제니퍼 애스톤이 아니면 이 전체의 스토리 전개나 흐름의 몰입도가 좀 떨어졌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장 중심을 잘 잡고 연기를 잘해서 몰입도가 좋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캐릭터는 그 안에서 국장이에요. 그 찰리 블랙 예, 말씀하시는 찰리 거죠? 블랙은 어. PD고 국장 코리. 아, 코리. 빌리 코리 크루더. 역의 그 국장, 이제 방송국 국장의 연기나 그냥 저렇게 나는 되게 원하는 어떤 좀 뭐라 해야 될까 직장 생활의 모습 같은 상사였는데 아, 진짜? 굉장히 냉철하고 이성적이면서도 본인의 나름의 소신과 옳고 그름이 있고 자기의 뭔가 밥그릇을 되게 지키는 것처럼 초반에 나왔으나 그렇다기보다는 여기에 미련 없고 나는 이게 그냥 재밌어서 해보는 거야라는 식으로 뭔가 연연하지 않고 여러 가지 되게 이상적으로 봤는데 그 너무 이상적이죠. 네. 그래서 또 현실감은 없어요. 되게 이상적이라서 거기다가 되게 유머러스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적재적소에서 되게 필요한 말과 논쟁을 하고 논쟁도 거침없고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이상적인데 좀 매력적으로 봤어요. 그 연기도 너무 자연스럽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저에게는 굉장히 뭐 몰입하면서 봤던 캐릭터? 예, 저도 뭐 콜이 되게 매력적인데 뭔가 너무 비현실적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사람처럼 천상계? 천상계에 있는 사람처럼 다 뭔가 알고 수를 두고 다 알고 움직인다 이런 게 처음에는 그냥 되게 매력적인데 어제 제가 1, 2, 3편까지 좀 다시 봤거든요. 봤는데 아이 밉살스럽네 이런 생각도 조금 있더라고요. 너무 완벽한. 완벽하고 약간 그 미소 있잖아요. 그 네. 정말 그 미국 미소. 미국 미소. 나하이 뭐 온화하면서 즐기면서 장난꾸러기 같으면서 이런 미소들이 막 약간 이게 이 사람만 약간 비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이분도 이제 시즌 1에서는 약간 그렇게 너무 이성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시즌 2에 가면 또 정치적으로 움직이고 자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어떤 그 긴장 그리고 거짓말, 뭐 이런 것들도 좀 하시는 그런 캐릭터로 나오지만 이상적인 약간 키다리 아저씨처럼 우리의 리즈 위더스푼, 브래들리를 약간 좀 네. 계속 받쳐주는 그런 느낌은 좀 계속 있는 그런 분인데요. 이 표정이 안 좋은 스미리, 콜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저는 사실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물론 우리 직장에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직장에나 있을 수 있는 그 캐릭터고, 이제 그 사람이 다만 이제 그 기득권이 갖고 있는 여유를 그 즐기고 있는 것 뿐이지, 그 사람 자체가 그 사내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기여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리즈 위더스톤을 이제 그 밀어주는 건 맞지만 그것도 이제 자기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잘 확보하기 위한 또 자기 선택 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로 그거를 한 거지. 이 사람이 정말 이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미투가 일어나기 전에 감지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당연히 알지 않았을까요? 네. 감지했을 수 있고 이분만 이제 약간 떠나 있어. 예, 그러니까 미치가 그런 인물이라는 걸 이제 모든 직원들이 다 알고 이게 평판이 그렇게 돌고 있는데도 이제 그냥 준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도 그냥 일반 인물이고 이제 다만 이제 여유로울 뿐이다. 이 상황에서 가장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는 것 뿐이다. 저는 좀 그렇게 봤고, 저는 좀 그 인상적이었던 연기와 연출 중에 사실 다른 굉장히 흥미롭게 봤었던 씬이 많긴 하지만 지금 저한테 남아있는 그 씬은 하나인데 그 미치가
해나? 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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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제 하와이 이모랑 한번 이야기 나눈 적이 있는데, 네네. 해나를 처음 추행했을 때의 장면이 그 연출이 저는 굉장히 그동안 보지 못했었던 연출이다 이런 느낌이 크게 들었었거든요. 이제 출장 간 곳에서 이제 호텔 방에 해나를 불러서 이렇게 이런저런 어떤 같이 깊은, 영화도 보고. 깊은 얘기, 뭔가 이게 선배로서 이제 후배를 이렇게 돌보는 듯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점점 이렇게 사적인 부분을 이렇게 넘어가는데, 해나는 그거를, 이렇게 거절하지 못하고, 좀 이 상황이 뭐지? 하고 좀, 자기가 뭔가 판단하기도 전에 이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때의, 연출이 보통 다른 콘텐츠에서는 그 추행하는 행위 자체를 좀 보여줬을 것 같거든요. 아니면은 정말 옛날 같았으면 그 부분도 굉장히 자극적으로 연출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모험을 많이 보여준다거나 이제 분위기나 막 그런 거를 섹슈얼하게 보여주는 거에 더 익숙한 제작자들이었을 많았을 땐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확실히 이게 제작자가 이제 여성이다 보니까 달라진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방을 보여줘요. 이제 맞아요. 해나 제가 봤을 때 이게 해나가 그 추행을 당하는 그때의 회상하는 장면. 시선이 어디에 가 있었을까를 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그 방이 넓고, 이게 화려한 방이거든요. 그걸 이게 그냥 조용히 이렇게 파노라마식으로 이렇게 쭉 보여주는데, 그 연출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었어요. 이게. 해나가 좀 굉장히 외롭고 좀 혼자 이렇게 이 낯선 공간에 이렇게 남아있는 뭔가 이렇게 누가 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지? 누구 이렇게 이렇게 도움을 청할 누구도 주변에 없고 뭔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남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네. 보여줘서 그게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네, 해나 같은 경우는 뉴욕이라는 도시에 혼자 와서 되게 외롭게 성공을 위해서 분투하는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외롭고 친구한테 연락을 할 때도 네. 친구가 없어. 친구가 없어. 친구가 없고 연락을 할 때도 일 때문에 연락을 하죠. 도움을 받으려고. 그래서 약간 그런 여성인데 방송국 내 최고의 권력자인 미치가 접근을 한 거죠. 그랬을 때 그리고 사실 선배로서 존경도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호감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나는 선배로서 존경을 하는데 나한테 성적으로 다가왔을 때 이거를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엄청난 갈등과 혼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갈등과 혼란을 그 방을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에서 되게 잘 느낄 수 있었고, 그 이후에 해나가 다시 사무실로 갔을 때, 해나는 미치한테 되게 친밀감 있게 대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미치가 아예 쌩까버리잖아요. 그랬을 때 이 황망함, 뭐지? 나는 그냥 도구로 사용된 건가? 성적 도구로 사용된 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막 쫓아 올라가잖아요, 사장방으로. 와, 그 장면도 되게 놀랬어요. 사장방으로, 네. 쫓아 올라갔을 때. 좀 미국 콘텐츠라고 너무 일반화하면 좀 그렇지만, 미국 콘텐츠에 의해서 좀 잘못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그 외국 사람들은 그 하룻밤 관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다. 아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사회적인 합의가 돼 있다라고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미치처럼 모두가 이제 그래도 된다.
모두가 그 상황을 즐길 수 있고 이게 즐기는 선택을 누구나 한다라고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해나가 그 미치가 그 해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그냥 지나갈 때 해나가 되게 당황스러워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 보고, 나 역시 그 컨텐츠에 의해서 잘못 학습이 된 이미지가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네, 모든 인간 똑같다. 요 원나잇 스탠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또 미치라는 이게 선택적인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해나도 이제 합의에 의한 것도 아니었고 이제 선택한 게 아니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원나잇 스탠드는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하고요. 네. 미치가 얘기하는 것 중에 내가 강간한 것도 아니잖아. 우린 합의에 의해서 했어. 라고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약간 저도 그런 부분이 되게 저도 어떻게 이거를 처리해야 될지 잘 모르겠던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안에서. 그런 저희 주변에 완전 주변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한국에서 벌어지는 미투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 합의라고 얘기가 딱 나왔을 때는 저도 주춤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더 모닝쇼 TMS를 보면서 합의여도 안 되겠다. 그리고 사내 연애도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또 사내 연애도? 사내 연애도 거기 양코랑 클레어가 연애를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양코가 엄청나게 숨기기를 원해요. 양코는. 근데 클레어는 우리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야. 난 너한테 얻을 게 없어.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너한테 나는 요구할 것도 없고 네가 뭐 나를 뭐 이런 생각을 얘기를 해요. 근데 양코 너보다 나는 하이 레벨이야. 그래서 너한테 내가 권력적으로 뭔가 성적 착취를 당할 만한 인물은 아니야. 우리는 연애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클레어가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는 양코하고 연애를 했을 때 다른 사람의 시선 이런 것들이 본인을 엄청나게 초라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처음에 피해 여성이었던 애슐리가 그 브래들리랑 인터뷰할 때도 그런 거였거든요. 브래들리가 아니고 애슐리가 정말 원해서 미치랑 성관계를 가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한테 직장 내에서 돌아오는 시선과 여러 가지 뒷담화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내에서 일어나는 일들, 특히나 권력관계가 있는 그런 권력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애 그리고 성관계는 왜? 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서는 사실 이제 그 사내 연애 자체를 관리한다기보다는 그 이후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선이 잘못된 거지. 그 당사자가 그 결정한 일에 대해서는 그 자체를 관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관리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클레어랑 양코는 사랑하고 있는데? 그치, 사랑하고 있지. 잘못된 건 아니잖아. 네. 클레어가 잘못 결정한 것,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 둘이 연애가 밝혀지고 나서, 이게 시즌2인가? 시즌 2예요. 전에 나오나? 근데 그거예요. 이게 그 양코랑 클레어가 아마 그 태복주님이 지금 얘기하는 게 관리가 이게 아마 시즌 2인가?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인사팀에서 인사팀에서 그 어떤 위원회 기구에서 이제 내부에서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그 미치 이후에 각자 어떤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지 한 명씩 직원 면담을 하는데 그 직원 면담 할 때 양코랑 클레어도 이제 면담을 하게 되면서 그때는 또 양코가 자기 둘이 연애하는 거를 좀 얘기하고 싶다고 계속 맞아요. 않았나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보기에는 좀 이게 관리되는 것처럼 보여지기는 했었는데 관리라고 말하시는 게 그 지점인지.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하지 말라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조직 내에서 그런 일들이 그런 남녀 관계
남녀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치도 마찬가지잖아요. 미치가 다른 여자분이랑 성관계를, 내 성관계 얘기하니까 자꾸 웃어가지고. 그래서 여튼 가지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는데 관리를 안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합의라고, 말씀하세요. 보이보. 아니, 이제 약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약간 말을 자른 것 같아서 죄송한데. 아니,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뭐 얀코랑 여자분 이름 뭐죠? 클레어. 클레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나 어떻게 차이로 느껴졌냐면 이제 미치 같은 경우는 일단 유부남이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자유 연애를 해도 되는 것이 아닌 입장과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그런 진중한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손쉽게 그러니까 손쉽게 취해도 뒤탈 없을 것 같고, 그냥 뭔가 힘으로 누를 수 있고, 잠깐 만나다가 어쨌든 인사 배치도 자기가 해버리잖아요. 미아 같은 흑인 여성 같은 경우는 딴 팀으로 그냥 보내버리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뭐 부도덕하고, 사실 왜 그 동료를 성적 대상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자체가 일단 윤리적이지 못하다고 관점으로 봤고, 난코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미혼이고 본인이 먼저 접근한 것도 아니고 앨리스 뭐라고 그랬죠 이름? 앨리스? 클레어. 클리어하지 않나 봐요. 클레어가 먼저, 그러니까 접근과 여러 가지 이제 입장과 이게 다 다른 것 같아요, 위치가. 그러니까 양코에게 앨리스가 먼저, 앨리스가 아니지, 뭐라고? 클레어? 미안합니다. 클레어. 여기 써놓을게, 여기다가. 클레어. 오케이. 클레어 씨가 먼저 접근을 했고, 두 분 다 이제 미혼이시고, 만나는 관계에서 권력을 사용하거나 이런 건 아니라서, 근데 그러니까 사내 연애가 가지고 있는 장단이 있잖아요. 뭐 일상에서 자주 만나는 장점이 있겠지만, 알려졌을 때 어쨌든 남들에게 회자되고 남들의 시선을 계속 받아야 하고, 어떤 것들이 그냥 공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사적으로 어떤 연결 지어버리고 하는 부담, 그 시선의 부담이 나는 그 양 커플이 커플이라고 얘기하기도 그런데 그 미치의 입장과 양코의 입장은 다르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얀코 같은 경우는 사실 뭔가 그냥 일반적인 사내 연애로 봤어요. 뭐 또 나이 많은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지위가 낮거나 높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좀 자유 연애로 봤는데, 그냥 다만 그 따라오는 시선이나 뭐 회자되는 불편한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사내 연애나 뒤따르는 그냥 그런 정도로 생각은 했어요. 근데 분명히 그게 불편하고 헤어졌을 때 둘 중 하나가 떠나거나 남아도 불편해지는 그냥 좀 그런 상황으로 봤는데, 사실 요거 말고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주제가 있긴 했는데 요거는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저도 저 양코랑 커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저는 그 양코랑 클레어가 약간 좀 제 그 커플 얘기 중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내부 면담까지 가면서 그 과정에서 인사팀이든 이게 그 내부 방송국 내부든 둘이 이거를 공개하느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 되게 계속 고민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클레어가 자기는 이제 부잣집 딸이고 이제 여기 그만둬도 아쉬울 것도 없고 그런 잃을 게 없는 사람이고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인데도 둘이 또 나이차 경력차도 이제 많이 나고 맞아요. 그런 차이 속에서 그 클레어가 아무리 회사 내부 말고 회사 외부에서 가진 자원들이 많은 사람이어도 그 공동체 안에서는 그 권력차, 그러니까 뭔가 경력 차이? 어쩔 수 없는 경력 차이에서 좀 발생하는 그루밍? 좀 나이도 많고, 양코가 나이도 많고, 그런 것들이 클레어가 이 관계를 원해서 지속할지라도 약간, 그러니까 어떤 미리 예방 차원이나 뭐 이런 차원에서 좀 둘의 관계에 대해서 그 내부에서도 되게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장면들이 좀 인상 깊었고, 클레어가 결국에는 이 둘의 관계가
이제 알려지고 나서 그 양코랑 이걸 면담에서 얘기하고 나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하는 게 많이 보여주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그리고 클레어는 이제 거기를 그만두게 됐고 좀 그 접근이 저는 좀 뭐랄까 그 접근이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걸 보여주는 게 좀 새로웠어요. 사실 저도 사내 연애에 대해서는 뭐 둘이 그냥 좋아서 사귀는데 뭐 거기에 네. 대해서 뭐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약간 네. 사내 연애를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사내 연애 당사자들이 결과적으로 이게 외부로 밝혀졌을 때 어떤 혼란을 겪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보여지는 게 좀 재밌었죠. 네. 그리고 저 아까 저도 그게 조직 관리 차원에서 미국은 이미 그런 걸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조직 관리 차원에서 뭐 연애를 둘이 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아요. 인사팀에서도 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지만 조직 관리 차원에서 이 연애를 관리한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주시한다. 인사관리? 여튼 인사관리 그래서- 차원에서. 인사관리 차원에서 한다 여기는. 그래서 약간 미국이라는 사회가 되게 정치적인 올바름부터 시작해서 되게 어떤 거는 되게 고도화되어 있다. 매뉴얼이 너무 고도화돼 있어. 나중에 이 시즌2에서 이안코가 인디언들이 쓰는, 인디언이 아니죠. 네이티브가 아니고 뭐죠? 원주민. 원주민 원주민들이 쓰는 어떤 단어를 얘기를 함으로써 그걸 인종차별로 또 걸려요. 그래서 와 여기 되게 말하기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닌데 되게 우리보다 많이 고도화되어 있다 이런 생각은 좀 들긴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런 생각 들어. 이게 어쨌든 그 제작된 컨텐츠니까 아까 이제 뭐 스미리 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미국의 현실이고 어디까지가 맞아. 가상이고 픽션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봐야 되는데 사실 이제 금방의 어쨌든 표현들은 이것이 거의 현실 기반으로 이제 상정해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저렇게까지는 아니겠지 뭐 내지는 저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되게 보면서도 의심스럽게 계속 보거든요. 일반화하기가 조금 어려운 포인트들이 어떻게 사람한테 면전에 대고 저런 소리를 해?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때로는 이제 그건 그래. 되거나 때로는 진짜 현실적이거나 그런 것들이 좀 구분 안 되게 보일 때가 많은데 진짜 이제 뭐 그런 방송계나 이제 미투나 여러 가지 것들로 논란됐던 현장에서는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그러진 않을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사 쪽에서 이제 누가 뭐 사실 어떻게 보면 그 해나라는 분이 제3자가 고발을 한 거잖아요. 저 관계 의심스러워. 나처럼 당하는 것 같아라는 이제 것에서 고발이 들어가서 사실은 뭐 하는 거지 일상의 관리는 진짜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그 사내 연애도 사내 연애는 그냥 나라면 안 하겠다. 피곤하고 말 많고 이게 누구든 간에 우리가 직장 생활 해보면서 그런 사내 연애 커플을 보잖아요. 근데 한마디 안 하고 지나간 적이 없을 정도로 저 커플에 대해서 어울리네 마네부터 그냥 뒷담화들을 하잖아요. 그런 불편감들이 예상돼서 보통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너무 치명적으로 매력적이야. 저 사람을 놓칠 수 없어. 저 사람 아니면 나는 못 만날 것 같아. 여러 가지 뭐 동기로 그걸 예상되는 현실을 뛰어넘어서 만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만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렇긴 한데 나라면 안 만난다. 약간. 아니, 네. 저는 사내 연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모르겠네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근데 뭐, 마음이 정말 동한다. 미치겠다. 그러면 하긴. 만나야지. 미치면 만나야지. 뭐. 어쩌겠어. 미치겠는데. 스미리님 어떤가요? 사내 연애 합니까? 사내 연애 하면 비밀로 해야죠. 비밀로? 네. 근데 알지? 근데 우리도 안다는 거.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이제 모르게 관리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 관리는 자기가 해야 된다. 아무튼 그런데 근데 사내 연애는 사내 연애는 비품실에 있는 복사기도 안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듭니다.
다 알아. 모를 수 없다. 자기들만. 아무리 비밀로 숨겨도 둘만 이게 비밀이라고 생각하지. 맞아. 복사기까지 다 알고 있다. 둘이 사귀는 걸. 그치. 와. 뭐지, 하와이 이모가 말한 그 관리가 뭔지는 이제 알았어요. 아무튼 이제 네. 조직 관리 차원에서의. 네, 그리고 인사 이제- 담당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뭔가 이 사회 경험이나 위치적으로 약자일 경우에 또 자기도 모르게 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좀 완벽한 자기에게 좋은 결정을 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뭐 관리 그런 걸로 이제 지원하고 도와주는 건데 저는 그 양코랑 클레어는 좀 그렇게 봤어요. 이 친구가 그 첫 직장 경험이잖아요, 거의. 예, 맞아요. 이게 굉장히 어리게 나오고, 이제 막 직장다운 직장에서 이제 이렇게 그 직원으로 생활하는 건 거의 처음이다 보니까 양코랑은 아마 다를 거야. 소문이 퍼지더라도, 그러니까 양코랑 내가 사귄다고 이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양코는 이런저런 연륜이 있어. 그 나이도 있지만 그 사회생활 만렙이야. 그럼 뭘 알아? 미리 그 예상했었던 그런 반응에 대한 마음의 대처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제 클레어는 완전 사회 초년생이기 때문에 더 크게 사람들이 자기를 관리하고 수군대고 어떤 시선을 보내고 이런 게 좀 그 견디기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여러 것들이 이제 겹치는 거죠. 이게 연륜이나 경험 차이뿐만이 아니고 여성과 남성, 나이가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 여기서 오는 어떤 계급적인 그런 위치 이런 것도 이게 중복이 되면서 나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계속 잘 만났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어떻게 되나요? 헤어집니다. 헤어져요? 그냥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려고 했는데 만날 때 이 시즌 2에서 미치가 죽거든요. 네. 스포일러. 근데 그때 미치의 먼저 죽지 않나? 아닌가? 네? 내가 시즌 2의 2에서 1까지만 봤는데. 네, 시즌 2에서 미치가 죽고 나서 장례식에 그 양코가 가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미투 가해자 장례식에 갈 수 있냐 이러면서 또 다시 좋아질 뻔하다가 저는 그런 거는 있어요. 제가 예전에 김생민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국민연수주 아니고 영수증을 되게 열심히 들었단 말이에요, 팟캐스트에서. 근데 김생민이 미투 사건으로 들어갔어. 하차를 했어. 모든 방송에 다 하차를 하고 이렇게 됐을 때 그러고 나서 내가 뭐 걱정할 처지는 아니지만 김생민을 좀 걱정을 했어요. 이 사람이 제기를 할 수 있을까? 제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미투 사건의 가해자는 어떻게 제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미치도 마찬가지인데 미치도 시즌2에서 되게 엄청나게 외롭게 혼자 고립되어서 생활을 하면서 다큐멘터리 감독을 만나요. 여자분인데 그분을 만나서 자기의 심경을 토로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근데 결국 미치는 어떻게 보면 죽어서도 용서받지 못한 거잖아요. 클레어 같은 반응들이 있으니까. 근데 뭐 물론 죽었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미투 이런 성범죄 뭐 이런 것들이 아닌 다른 범죄들은 형을 살고 나오면 그것으로 우리가 인권적인 관점에서 그것으로 그 사람의 죄는 더 이상 묻지 않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인권적인 관점에서 범죄자 말씀하세요. 네, 효불. 그런 얘기 들으면서 나도 하고 싶은 말이 생각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대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한 가지는 그 금방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방송인은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건 직업적으로 복귀하는 것과 사회적으로 복귀하는 건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좀 분리해서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음, 방송에 복귀하는 거가 진정한 사회적 면제인가? 이거는 근데 음, 직업적으로 이 시장에서 수요가 뭐 더 그러니까 커지면 또 다시 이제 불러지는 건데 그게 많은 이제 일반 국민 정서적으로 보기 싫다가 이제 크다 보면 아, 이게 이제 그냥 수요가 그냥 없는 거다. 그러면 시장 논리에서 그렇게 그냥 이제 사라지는 어떤 한 방송인이 되는 것과 사회적으로 제재받는 건 없잖아요. 어떤 공공장소나 뭐 어떤 걸 못 들어가게 한다든지 이용을 뭔가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니니까. 그리고 그 범죄나 형량에 맞춰서 때로는 이제 보호감찰까지 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재발의 위험까지 있는 사회 흉악법은 아니니까 사회적 분리나 뭐 이런 것들을 하진 않잖아요. 근데 음, 그냥 그게 유명인이라서 오는 좀 사회적 낙인이 좀 큰 것이 사실 그러니까 일반인이면 그냥 이렇게 지나갔을 때 모르잖아요. 저 사람이 음,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삶에 어떤 희노애락이 있었는지 우리는 몰라. 하지만 유명인이 노출되면서 이제 감당하게 되는 뭐 이런 것들인 거가 하나가 있는 것 같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강동희라고 그 농구 아, 농구, 손흥민 감독이었던 되게 유능했고 잘 나가던 감독이 승부 조작 사건으로 실수를 해서 이제 농구계에서 퇴출당하고 네,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비난받고 이제 관련 어떤 이제 농구 현장을 떠나야 했고 지금 또 복귀를 하기 어려워요. 근데 감독으로 뭐는 복귀를 못하지만 그분이 이제 대처한 방식이 난 너무 훌륭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에서 그분이 이제 그러니까 사죄하고 그럼 자기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좀 봉사할 수 있고 다시 이제 뭐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승부 조작이 왜 하면 안 되는지 이걸 농구 선수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세요. 네. 이제 그런 그러니까 우리로 약간 어떤 강의를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기본 강의 같은 거 이제 뭐 어, 법정 의무 교육 뭐 같은 그런 거. 거 같은 거죠. 이제 성희롱 예방 교육 같은 네. 것들을 본인 사례를 얘기하면서 얘기를 해요. 이게 얼마나 나쁘고 다시는 하면 안 되고 그런 사회적 파장도 있고 너무 죄송하고 내가 그동안 농구계에 기여한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게 저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높은 수위로,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뭔가 참여나 사회적 기여를 해야 한다까지는 아니지만, 아, 저 사람 되게 어른이구나. 사회적으로 한번, 그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면서 살잖아요. 그게 좀 뭐 크고 작은 사건과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걸 어떻게 또 어른스럽게 사과하고 대처하느냐 이것을 좀 새로 본 계기가 되긴 했었어요. 강동희 감독은. 네, 네. 어쨌든 그 현장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죠. 왜 수요가 없으니까. 네. 효불 얘기를 들으니까 참 좋네요. 저도 이제 그 용어가 정확히 떠오르진 않지만 어떤 징벌적 정의, 뭐 회복적 정의 그 얘기하면서 저도 사실 뭐 이게 편집이 될 것 같긴 하지만 박 시장님의 사례를 잠깐만, 근데 왜 네, 편집해야 돼? 나는 편집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음대로 네. 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박 시장님의 그 사례를 그렇게 갔으면 참 좋았겠다라고 아쉬움이 되게 컸어. 이제 그 정치인이나 어떤 그 사회 활동가 선배로서 갖고 있는 기대가 있고 이제 그 역할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계속 정치를 하지 않더라도 이분이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그 처벌을 받고 그 사회적인 처벌을 충분히 받고 그리고 자기가 필요로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어떤 기여를 하고자 하는 곳에서 계속 활동을 하면서 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어떤 마지막 애정으로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결말이 아니어서 저도 굉장히 아쉬웠는데요. 효불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그 직업 환경 안에서의 그 재기랑 이제 사회적인
제기하고는 이제 분리해서 보면서 이 직업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계속 뭔가 벌을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사례가 계속 많아지면 좋겠다. 근데 이제 효골이 그 얘기를 해주니까 저런 분도 있네. 강동이. 예, 그런 생각이 네. 들었어요. 혹시 따기님, 요건에 네. 대해서 혹시 더 얘기하실 거 있을까요? 저는 일단 그 미치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드라마 안에서 그 시즌2에서 저도 이제 미치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본인은 다시 재기하고 싶고 이것에 대해서 계속 이제 자기는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너네들 그리고 너네 피해자들도 이 나랑 관계로 인해서 자리도 얻고 하지 않았냐 하면서 이제 계속 자기가 다시 어떻게 하면 재기할까 이것만 많이 보여줬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드라마 내에서 그러니까 저도 자꾸 이 부분에서 이제 현실로 끌려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또는 어쨌든 그 이런 미투 사건의 가해자들의 재기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용인을 해줄 것이냐, 아니면 이 사람한테 재기의 기회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저는 좀 계속 아직도 여전히 물음표긴 한데, 이 드라마에서 좋았던 것은 그 미치가 이탈리아에 가서 이제 혼자 지내잖아요. 근데 미치가 워낙에 그동안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돈도 많이 벌었던 걸로 나오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도 이제 저는 성인 줄 알았어요. 거기 사는 데가. 맞아. 너무 좋은 성 같은 저택에서 되게 꿀같이 그렇더라. 휴양을 혼자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너무 많은 걸 가진 사람이고, 이제 그 안에서 이탈리아에서도 하지만 이제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식당에서도 이제 욕을 먹거나 이제 뭐 이런 경우들을 보여주는데, 드라마에서 그래도 여기서 보여주려고 했던 거는 미치한테 스피커를 끝까지 주지 않은 점, 그리고 그 다큐멘터리 감독 여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이 모든 국면에서 미치를 이해하고 미치를 좀 지지하는 사람은 그 여자 한 명인데, 그 여자가 이 얘기가 필요하다, 너의 얘기를 계속 이제 미치한테 카메라를 비추고 미치의 얘기를 계속 하도록, 그리고 얼만큼 변화했는지, 미치가 변화했다는 것을 이제 되게 많이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거를 어떻게 풀어낼까, 이 미치에 대한 이야기를 결국엔 이 드라마에서 미치가 제기하는 걸 보여줄까 했는데, 미치가 정말 너무 허무하게도 교통사고로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끝까지 미치한테 어떤 일말의 기회를 주지 않고, 재기의 기회를 주지 않고 드라마 안에서 미치를 이제 그 미투 사건의 가해자를 그냥 여기서 끝내도록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마지막에 시즌2의 마지막에 보면 그 다큐멘터리 감독 미치가 만났던 그 여자가 그 방송국으로 코리한테 찾아오면서 자기한테 그 비디오가 있고 이것을 외부로 공개하고 싶어 하죠. 근데 공개하고 싶어서 코리한테 이제 보여주는데, 근데 저는 항상 코리가 약간 눈이 은은하게 너무 도른자 같아요. 너무 과민의 눈을 가진 것 같아서 항상 코리를 처음부터 볼 때마다 분명히 뒤에 무슨 꿍꿍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조마조마하게 계속 봤는데, 되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코리가 여기서는 이제 시즌2에서는 더 보여지진 않았어요. 그 내용이, 이 비디오를 어떻게 사용할지. 근데 굉장히 코리가 이 비디오를 다시 이제 자기가 내보내고 싶어 했고, 그래서 시즌3에서 아마 이 비디오 관련해가지고 이 비디오를 외부로 공개를 한 과정과 이제 공개되었을 때 사람들의 반향? 이런 것들이 좀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전히 가해자가 죽어도 이 사건은 끝나지가 않는구나. 그리고 그 가해자의 영향력 안에 계속 이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자기가 각자 나름대로 어떻게 해석할 건지, 그리고 우리가 이 가해자가 죽었어도 어쨌든 재기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가해자가 어떤 스피커를 갖게 되면서 이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 자체가
다시 뭐 실추된 뭐 명예를 회복할 수도 있는 기회를 주는 거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면죄부를 또 줄 수도 있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죽음으로는 이 사람이 어떤 재기가 끝났다거나 아니면 네 그렇게는 볼 수 없고 이게 참 길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긴 네. 역사 속에서. 네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그 평가는 마찬가지로 그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많은 정치인들이나 뭐 연예인들에 대한 평가도 아직 여전히 또 그냥 각자 나름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잘 모르겠네요. 저도. 네,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시즌2에서 우리 브래들리가, 그, 레즈비언을 만나서 레즈비언하고 사귀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게 좀 인상적인 게 뭐냐면 레즈비언 이게 이 가족 문제가 있잖아요. 브래들리가 동생이 약물 중독자잖아요. 그래서 동생을 계속 돌보는 게 브래들리의 또 어떤 숙명같이 계속 나오는데 그 레즈비언 애인은 로라 패터슨이라고 이브닝쇼 진행자거든요. 같은 방송국 진행자예요. 그래서 그분은 계속 그 브래들리한테 너랑 가족은 독립이다. 신경 쓰지 마라. 버려라. 이렇게 약간 독립적인 거를 되게 브래들리한테 얘기를 해서 브래들리가 약간 해방감 같은 걸 느껴요. 그래. 나는 그냥 요 정도까지 하는 게 나 맞다. 우리 독립하자.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국 이후에 동생이 사라져가지고 찾는 과정이 있거든요. 찾는 과정에서 코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가족을 끌어안는 거를 또 브래들리한테 지지해주는 약간 이런 역할인 거예요. 미쿡적인 어떤 서사에 맞는 미쿡이 약간 그런 거잖아요.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네. 근데 그 얘기하시니까 또 생각난 게 브래들리가 또 동생이 이제 마약 중독인 동생을 돌봐야 되는 자기 숙명도 있지만 또 되게 좀 그러니까 브래들리 서사도 좀 안타까웠던 게 가족 내에서 그 아버지의 그 음주운전을 고발한 사람이 사실은 이제 브래들리 인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와 동생으로부터 비난과 어떤 그 동생으로부터는 뭐 지지도 받기도 하지만 그 본인도 그거에 대한 이제 죄책감과 내가 내 손으로 아버지를 고발했다는 그 괴로움 그걸 계속 안고 가고 그래서 가족 얘기를 그 사람들한테 계속 안 했던 것 같고 동생이 마약 중독으로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근데 또 브래들리가 지역 방송에서 이 더 모닝쇼로 이제 발탁돼가지고 오면서도 사실은 외부자였다가 이제 내부로 들어오긴 하지만 여전히 그 내부에서는 15년 동안 이제 그 공동체가 공고히 쌓였던 역사들이 있는데 뭐 그 모든 죄책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면 한 명은 이제 브래들리인 것 같아요. 아직은 외부자의 시선으로 그래서 너네들 다 뭐 했니 그동안 이거를 계속 질문하는 역할이 브래들리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네 얼마나 클리어한데 이거를 계속 질문하고 사람들을 계속 불편하게 만들고 하는 역할이 브래들리인데 참 그게 내부에서 어떤 고발자나 아니면 내부의 문제 제기를 먼저 하는 사람들이 이게 가족도 이렇게 불편한데 사회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어떤 사람들 되게 힘들 수밖에 없는 지점 그리고 브래들리의 이제 개인적으로 가족한테도 나는 고발을 한 사람이었는데 사회에서도 이렇구나 이 방송국 내부에서도 이제 본인이 이제 너무 외부자의 시선으로 너네들의 클리어함을 좀 얘기해봐 하는 것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이제 좀
괴로운 지점들이 좀 잘 그려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한편으로는 또 리즈 위더스푼이 그 뒤에 왜 하비 아인슈타인 막 뉴스 실제로 그 영상 자료 화면이 막 나오면서 네. 하비 아인슈타인이 뭐 이제 뭐 몇 년형을 받았다 뭐 어쩌고 막 이런 얘기들이 이제 실제로 나오는데 리즈 위더스푼도 그때 한참 막 그 하비 아인슈타인 그 성추행 성범죄 관련해서 헐리우드에서 막 폭로들이 막 터졌을 때 그때 자기도 그 어렸을 때, 뭐 10대 때 무슨 그 성범죄 감독한테 그 아. 성추행을 당했었다 이런 얘기를 옛날에 했었거든요. 리즈 위더스푼도. 그래서 그 이후에 되게 그 여성, 그 헐리우드의 여성 배우로서 좀 목소리도 많이 내고 이런 활동도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이걸 또 제작한 게 되게 리즈 위더스푼도 저도 마찬가지로 금발이 너무의 이후에 별로 업데이트가 안 됐었는데 좀 사람이 되게 이렇게 계속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리고 네 그런 게 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런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자기가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것도 인상적이었는데 근데 또 사람이 참 이상한 게 다 양면적인 것 같아요. 다 다양한 모습이 있는 게 또 이거는 이제 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니퍼 애니스톤이 요새 네. 그 조니 뎁이랑 엠버드 지금 막 한참 싸우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근데 그 엠버드를 조롱하는 그 미국의 어떤 여론이 이게 되게 크다고 해요. 그래서 엠버드가 재판장에서 울거나 막 이런 사진들도 막 계속 올라오고 조롱하는데 나 이 내용을 모르네. 지금 맨날 싸우고 있어요. 조니 뎁이랑 엠버드랑 지금 재판을 계속하고 있어가지고 계속 왜? 그게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엠버드를 너무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미국 내에서. 그리고 조롱하고 우는 모습 같은 걸 막 특히 막 조롱하면서 근데 제니퍼 애니스톤이 그 엠버드를 조롱하는 인스타 계정에 좋아요를 계속 눌렀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을 팔로우하면서. 그래서 참 그걸 보면서도 물론 이제 이거 한 건만 보고 저도 어떤 판단을 하기 힘들지만 제니퍼 애니스톤이 더 모닝쇼를 자기가 이렇게 제작을 하고서도 약간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해서 진짜 모르겠다. 미국은 모르겠다. 나 미국 정선 진짜 모르겠다. 네, 효불 말씀하세요. 아니, 이제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것 중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발자의 어떤 그 소란의 중심, 어떤 화제의 중심이 되는 고통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4대 연애가 가져오는 불가피한 입에 오르내리는 이제 화제의 중심이 되는 어떤 숙명적인 상황이 따라오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이제 고발자까지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이제 소란의 중심이 되잖아요. 근데 더 모닝쇼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침묵의 문화를 굉장히 비난하고 그러니까 침묵의 문화 를 이제 방조한 사람들이 되게 뭔가 부도덕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얘기를 할 때 그렇지 그래 좀 약자나 이렇게 상황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가 좀 사라진 그런 것들이 좀 그렇지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러면 우리 사회가 소란의 문화는 견뎌주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의 문화만큼 소란의 문화를 용인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내가 당사자였을 때만 그 것들이 더 이제 집중되고 관심을 가지지 내가 당사자가 아니었을 때 제3자였을 때 그 모닝쇼에서 지적하는 그런 어떤 이제 뭔가 그러니까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서 방조범이 된다든지 문제 제기를 먼저 나서주지 않아서 뭔가 조치를 먼저 선조치를 해주지 않아서 오는 그런 것들을 진짜 비난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나.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점차 의식이 높아지고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맞는 말들인데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비난할 수 있나 이 생각들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이제 용기를 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같이 뭔가 이제 싸우고 하시는 분들을 볼 때 당연히 이제 용감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그게 장기화됐을 때 사람들이 못 견뎌하고 이제 좀 그만하지. 해결된 건 없어도 이제 좀 그만 좀 하지. 이런 또 다른
축에서의 비난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다 이제 느끼게 되는 건데, 그러면 그 적당한 문제 제기라는 건 또 뭔가 해결되지 않는 과정에서 해결돼야 그만되는 건데, 아니면 성에 차는 사과를 받아야 그만되는 건데,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적당하게 잘 해결되었다, 적당하게 소란스러웠다, 적당하게 침묵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을 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항상 그것이 내가 당사자인가, 제3자인가에 따라 또 다르고 관점이 내가 되게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에서의 문제 제기인가 아닌가.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갈리는데 개인의 입장과 사정과 관점에 따라서 또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서 다른데 이제 뭐 예를 들면 그런 앰버워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혼 과정에서 본인의 이혼 제기가 굉장히 정당하다라는 입장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자기는 이제 폭력을 당했고 그 조니 뎁으로부터 약간 뭐 성적인 함부로 다뤄지고 뭔가 이제 이런 피해를 받고 그래서 나는 뭐 이혼 위자료를 이제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이혼했거나 이것들을 이제 했는데 사실 그 과정에서 이제 진실 규명은 그 당사자 둘밖에 모르잖아요. 둘만 있었던 공간에서 둘만 오고 갔던 대화를 서로의 입장에서 계속 주장하고 이렇게 싸워가는 것들이 사실 지금 좀 장기화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뭐 앰버워든이 자기의 입장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어떤 짤 같은 게 돌면서 이제 희롱되거나 근데 이제 결국 그런 것도 아까 그 사내 연애처럼 고발을 시작하면서 겪는 진짜 비애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용기를 필요로 하고 나는 약간 비슷한 느낌이지. 사내 연애를 하는 용기 내지는 때로는 당사자가 되어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아니면 제3자지만 어떤 사람들이 피해를 보거나 부당한 처우를 받거나 곤란한 사정에 있었을 때 기꺼이 나서줄 수 있나?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다 어려운 문제라 가지고 좀 이렇게 판단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사안마다 좀 사실 다르기도 하고. 근데 함부로 비난의 마음이 들지도 않고 그렇더라고요. 그, 이게 좀 진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소란, 고발, 뭐, 이런 것들이 벌어졌을 때, 저는 약간 그런 스탠스는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피해자의 편에 서자. 이런 스탠스는 있어요. 있는데, 여기까지 할까? 되게 힘드네, 말. 안 되면 그냥 다 잘라버려, 편집해버려요. 아니야. 일단 여기까지 하고. 네. 난 저 이제, 편집해도 돼. 우리 이제 시간이 거의 1시간 반이 흘렀어요. 12시가 됐는데요. 혹시 아까 말하고 싶었던 주제가 있었다고 효불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거였어요. 침묵의 문화만큼 소란의 문화를 견뎌주나, 이 사회가. 그 양면이 있다. 그러면 소란함을 견뎌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공론화해야 하는데 생각보다 그 공론화를 사람들이 오래 못 견뎌요. 이제 좀 그만 좀 하지. 좀 적당히 좀 하지. 이런 것들이 당사자는 해결이 안 되는데 이제 그만했으면 됐어라는 식의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사람의 본능처럼 속 시끄러운 거 나도 싫으니까 좀 다들 평화롭고 평온한 상태를 희망하잖아요. 네. 그게 더더욱 내 문제가 아니라면 뭐 이런 그래서 이제 침묵의 문화를 비난하는 것만큼 소란의 문화도 비난하는 문화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네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을 하다가 말아서 그걸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 건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 또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계속 이렇게 갈등하며 혼란을 겪으며 생각하며 그리고 서로 얘기 나누면서 내 생각을 주장하기도 하고 타인의 생각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렇게 살려고 저희 수다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혹시 저는 그 시즌2를 안 보셔서 그런데 저는 시즌2에 스텔라 박이라고 나와요. 그레탈이라는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 한국계 배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국장으로 나오거든요. 코리가 사장이 되는 거죠. 뚝딱님, 그쵸? 네네, 맞아요.
아, 이분이 되게 연기가 좋고, 게다가 이분은 MZ 세대의 그거를 보여줘요. 그래서 운동화 신고, 그 힙합 점퍼? 이런 거 입고 엄청 뛰어다니거든요. 그 방송국을. 근데 조금 다른 게, 나이가 젊은 게다가 아시아 여성이다 보니까, 그 이전의 코리만큼 힘이 없어.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약간 잘 표현했다, 드라마에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혹시 시즌2를 보시고 또 시즌3도 우리가 다룰 수도 있으니까, 시즌2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뚝딱님, 혹시 더 네. 얘기하실 게 있을까요? 시즌2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니요,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드라마가 2019년에 만들어졌나요? 그렇게 알고 있긴 한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네. 코로나도 다뤄지는 거 보니까 제니퍼 위즈번이래. 제니퍼 애니스톤이, 우리 알렉스가 또 코로나에 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2020년에 촬영을 해서 시즌2는 2021년에 9월에 시즌2가 방영됐으니까 네. 2020년에 촬영을 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저는 그 코로나로 이제 변화된 미국의 모습이 나오는 것도 조금 재밌었고, 저도. 현실의 모습을 좀 많이 반영한 요소들이 좀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 그레타 박이 막 그 코로나라고 이제 코로나 걸린 이제 미국 상황에서 그 방송국에 되게 높은 자리에 있는 여성 임원인데도 막 길에서 노숙자였나 아니면 그냥 일반 시민인지 그냥 일반 시민. 모르겠는데 막 비난을 받아요. 그 아시아 코로나 막 인종차별적인 그 코로나의 그 근원지에서 온 그 여성으로 막 욕 먹으면서 막 그런 욕들 먹는 것도 되게 좀 현실 요소를 반영을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그런 점도 재밌었고. 맞아. 네, 알렉스가 코로나 걸린 모습으로 이제 막 그런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 알렉스의 집에 그 개인 방송할 수 있는 유튜브로 방송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막 하는데 그냥 다들 2020년, 21년에 그 방송을 막 하느라고 다들 힘들었잖아요. 막 뭐 사내에서 그런 그 교육 같은 걸 하려면 그런 것도 이제 다 방송을 하고 그런 시스템이 참 방송국이라서 그런지 되게 금방 잘 만들어진다 엄청. 그러니까. 기계도 다 되게 좋은 걸 많이 갖다 주더라고요. 세팅할 수 있게 카메라도 막 다 갖다 주고 그런 거 보면서 그런 점도 재밌었고 재밌게 봤습니다. 되게 재밌게 봤고 그래서 저는 시즌 3도 되게 기대가 많이 되고 이게 그 감독이 미미 레더라고 맞아, 미미 레더더라고요.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옛날 사람이어가지고 미미 레더로 계속 발음을 하고 있었는데 네. 또 요새는 미미 리더라고 하나 봐요. 아, 애플 TV에서 자꾸 자막에 미미 리더라고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분이 또 오랜만에 또 드라마로 이제 연출을 한 걸 볼 수 있어가지고. 저는 사실 미미 레더를 배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배우는 아니더라고요. 네, 그 딥임팩트랑 그 옛날에 감독했던. 그렇구나. 그래서 그것도 재밌었고 또 제니퍼 애니스톤이 다들 말씀하신 대로 아까 하하이모가 말씀하신 대로 그 연기가 되게 그동안 별로 감흥이 없었는데 저도 그냥 별로 이제 연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번에 연기하는 거 보면서 저도 좀 되게 인상적이었고 아무래도 프렌드 이후에 또 제니퍼 애니스톤도 처음 드라마에 나오는 거였대요, 이게. 그래가지고 저도 되게 놀랐고 그동안 로코 이런 데서 좀 많이 소비가 됐던 것 같은데 영화에서. 영화에서. 네, 그쵸. 그리고 막 프렌드에서도 약간 여기도 나오지만 아메리칸 스위트하트라고 해가지고 막 엄청 그런 전형적인 미국의 연인의 그 이미지로만 소비되다가 또 이런 걸 하니까 또 되게 신선했고 되게 새롭게 발견되는 게 좀 많고 또 많이 읽어낼 수 있는 게 있어서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생각할 수 있는 거를 많이 다 알려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점에서 되게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추천도 또 많이 주변에 했고 근데 또 애플 TV는 좀 약간 아쉬운 게 있어요, 저는. 애플 듣고 있나?
아니, 애플 TV는 이게 너무 넷플릭스가 진짜 잘하는 것 같은 게 애플 맞아. TV 이거 스트리밍이 너무 끊겨요. 중간에 너무 끊기고 아, 이거 작동하고 플레이어 자체가 되게 불편하게 사용자가 되게 불편하게 돼 있어가지고 좀 개발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돈 아니, 회사 중에 OTT 회사 중에 돈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좀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한국 사용자들이 신경 안 쓰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드라마에서 모든 주인공들이 다 애플. 애플을 쓰는 게 너무 맨 처음에 저도 이거를 보면서 또 까먹었다가 맞다 이게 애플 TV지 왜 이렇게 저 사람들은 다 아니 데일도 많이 쓰던데 미국에서 왜 네. 이렇게 다 애플일까 했는데 이게 또 애플로 투자받아가지고 네. 근데 또 이게 애플 PPL이 이렇게 있는 게 일부러 이런 거냐 했더니 또 아니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뭐 좀 입장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드라마도 2017년에 미국에서 실제로 비슷한 일이 있었대요. 어떤 그 아침 방송의 진행자가 진짜? 실제로 십몇 년 동안 똑같은 거의 설정이 비슷하더라고요. 십몇 년 동안 진행했던 그 남자 진행자가 그 2017년에 그 성형 추문으로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그 사건을 참고한 거냐 되게 비슷한데 그거 제작진은 또 아니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비슷한 지점이 많다고 하기도 해서 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요소들 많이 반영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뚝딱이님을 또 믿고 가는 게 저는 사실 이 콘텐츠만 소비하지 외부 환경을 조사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또 뚝딱이님이 파는 게 있어가지고 또 이게 외부 환경을 또 파주시니까 아주 든든하네요. 근데 저는 애플 기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모든 이런 것들이 일상이잖아요. 뭐 애플 워치, 그다음에 뭐 그 아이패드, 그다음에 모니터 뭐 이런 게 그래서 그렇게 어색하진 않은데 다 애플을 쓰는구나. 저도 이 생각은 좀 들긴 들었는데 나중에 제니퍼 애니스톤 집에 스튜디오 차릴 때 델 모니터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모르겠네. 하여튼 델을 하나 봤어. 여튼 그래서 저거는 왜 저기다 설치한 거지? 막 이 생각을 했는데 여튼 그렇고요.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하면 해방일지가 끝날 것 같아요. 나의 해방일지가. 그래서 다음 저희 요 정도 마무리해도 되죠? TMS는. 네, 마무리 합시다. 네, 시즌3를 기대하면서 TMS는 마무리를 하고 다음 볼 OTT 콘텐츠는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해방일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좋은 콘텐츠이고 중독성 있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많이들 미리 보시고 저희 방송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아시다시피 저희 방송은 여기까지 들어보셨으면 아실 텐데 스포일러가 난무하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다들 좀 콘텐츠를 소비하고 와서 같이 수다 떠는 기분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이메일 주소를 안 만들어가지고 이메일을 보내주실지 안 보내주실지 모르겠지만 이메일 주소는 콘텐츠 밑에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으로 많은 사연과 의견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팟캐스트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들 마지막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효블리부터 인사해 주세요. 네, 오늘 첫 녹음인데 재밌었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돌아가겠네? 약간 이렇게 좀 맛보기? 약간 녹음처럼 재밌었고요. 그러면 또 다음에 또 뵈면 좋겠습니다. 안녕. 네, 수미리. 네, 이 최복주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을 것 같고, 이상하게 저도 어제 잠을 설쳤거든요. 근데 최복주님은 얼마나 설쳤을까, 이런 생각하면. 네, 많이 설쳤습니다. 네. 첫 줌을 연결했고요. 저도 재밌었고, 이제, 확실히 여러 사람이랑 얘기하니까, 네, 생각하지 못했었던 것들도 알게 되고 좋네요. 예. 네. 다음에 봬요. 네. 네, 저희가 예고편을 제가 편집을 했잖아요.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나한테 자꾸 체리쌤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이름도 체리복주로 할까봐요. 체리복주? 네. 네, 그래서 하와이모
체리복주 럭키 초이리. 네네. 영어명은 럭키 초이리. 아니 뭐 그렇다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이 다음에 우리가 좀 이 방송이 잘 되면 청취자들이 왜 채복주인가요? 본명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본명 아닙니다. 그리고 왜 효블리인가요? 왜 스미리인가요?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효블리와 스미리는 이름 대충 왜 그런 줄 아는데요. 뚝딱이는 왜 뚝딱인지 모르거든요. 뚝딱이님 마지막 인사해 주세요. 네. 아, 네. 아, 뚝딱이는 그냥 뭐 별 뜻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지은 건데, 뚝딱거린다고 해서 이게 뭐 뚝딱뚝딱 다 잘한다는 뜻이 아니라 뚝딱뚝딱 다 못한다. 뭘 해도 뭘 해도 뚝딱거린다라고 이 인터넷에서 좀 쓰는 그런 용어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난 뚝딱이라고 해야 되겠다 해서 그냥 그걸 좀 닉네임을 그냥 어디 가입할 때 뚝딱이라고 해야지 그러고 써서 그냥 이게 입에 붙어가지고 썼고요. 제가 만약에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잡다한 거를 막 이제 아까 그 최복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작품 외의 정보 이런 거를 좀 궁금하니까 좀 저도 좀 알아보기도 하는데 그게 다 이제 가십이나 뭐 이럴 수도 있고 틀린 정보일 수도 있어가지고 그런 거는 좀 알아서들 걸르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청취하시는 분들이 그냥 얘는 그냥 이렇게 말하네 하고 그냥 이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셨으면 좋겠고요. 재밌었어요. 오늘 일요일 아침부터 이렇게 우리가 넷이서 모여가지고 되게 이렇게 건설적인 대화를 하더라고. 서로 이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게 참 제가 아까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요일 아침부터 이게 무슨 짓이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또 그만큼 되게 밀도 있는 얘기들을 나누는 것 같아서 평소에 또 이런 얘기 할 기회가 없고 그냥 작품이 재밌었어 좋았어 그냥 추천해 이 정도지 사실 이걸 가지고 진짜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 생각을 들을 일이 없어가지고 두 분 얘기 듣는 것도 저 너무 재밌었고 네 앞으로도 좀 즐겁게 참여하고 네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콘텐츠는 나의 해방일지이고 뚝딱이 그리고 스미리 이렇게 세 명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계속 드라마만 하지 않고 영화도 제가 좋아하는 영화로 또 선정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출연료는 영화 혹시 없으면 본인의 OTT 없으면 구입해서 보시고요. 그러면 다들 안녕 하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 네, 수고하셨어요.